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타이어 납품 차질은 물론 인력 재배치 등 고용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금호타이어에서 난 불을 피해 대피하던 20대 직원이 척추를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초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시대를 맞아 교육 대전환을 위한 5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저항 문학의 상징인 마스다 도키코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이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시대를 넘는 저항 정신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난 불을 피해 대피하던 20대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척추신경이 눌려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피해 직원의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일하던 24살 정모 씨. 공장에서 난 불을 피해 대피하던 중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신경이 눌렸고 하반신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24살이에요. 창창한 나이예요, 지금. 그리고 너무나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평생 저러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사고 당일 아침 뉴스로 소식을 접했던 어머니 김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급히 전화했고 아들에게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구조된 아들 정 씨는 척추 수술을 거쳐 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부모에게 이 모든 일은 내 탓만 같습니다. 사고 나기 전주에 주말에 반찬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엄마 나 주간만 하는 대로 회사 옮겨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좀 깊이 내가 뜯어줄 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후회스러워요. 가족들은 회사 측에서 막내 동생의 하반신 마비 사고를 경미한 사고로 취급하는 것 같아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공장 재가동, 인근 주민 대피, 지역 주민의 사과 다 하셨어요. 제 동생한테만 사과를 안 하셨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떠난 직후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장은 사전 연락 없이 병원으로 가족들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6일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가족들은 공장장이 아니라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말 성급하게 먹지 말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내가 내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들이 크게 다쳐서 마음고생이 심한 부모에게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대응은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후텁지근함이 감도는 요즘이었죠. 오늘은 어제보단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구름 많은 상태입니다. 종일 구름 가득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연일 짙은 바다 안개가 나타나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짙은 안개가 관측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4, 5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은 밤부터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밤사이 5mm 미만의 아주 적은 양의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전부터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여파가 연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가동 중단으로 타이어 납품에 차질이 생긴 건 물론이고 인력 재배치 등 고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화재 피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보도에 윤군수 기자입니다. 불은 이 공장에서 났지만 1공장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단 전력 공급을 끊었습니다. 전력을 살려도 1공장만으로는 타이어를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장에서 고무를 배합하고 반제품을 만드는데 이 공정이 없으면
일공장에서도 완성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 설비의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추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주 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33,000본. 곡성이나 베트남 등 다른 7개 공장에서 대체 생산해야 하지만 다른 공장들도 거의 풀가동 상태여서 납품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넥센이나 한국타이어 등 경쟁 업체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생산을 재개할지, 광주 공장에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을지는 설비 진단을 해봐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인력 재배치나 희망퇴직 등 고용 문제도 결정됩니다. 생산 능력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면 그만큼 인력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 가동 여부에 대한 현상 파악이 돼야 이후 인력 운영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저희가 명확히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을 현 시점에서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광주 공장 근로자 2,300여 명 가운데 생산직 직원 1,800여 명은 전원 대기 상태입니다. 이들은 언제 다시 출근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공장 정상화에 최장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측하며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 대책을 서둘러 밝혀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이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과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 16명으로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사단은 다음 달 20일까지 발화 원인과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일본 저항 문학의 상징인 마스타 도키코를 연구하는 일본 학자들이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마스타 도키코의 저항 정신과 5.18 광주 정신은 시대를 넘어 뜻을 같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아키타현의 역사 연구자들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고 문병란 시인의 묘를 찾은 이들은 일본 저항문학의 상징인 마스타 도키코의 문학과 생애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스타 도키코의精神が この甲州に定着す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先生、ゆっくりお休みください。 1905년 아키타현에서 태어난 마스타 도키코는 99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을 인권운동과 제국주의 저항에 바쳤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하나우카 광산에서 발생한 조선과 중국인 광부 학살 사건을 소설로 발간해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4년 하나우카 사건을 기록한 판화 작품전이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렸고 이를 계기로 광주에서도 하나우카 사건과 마스타 도키코의 문학이 주목받게 됩니다. 지난 2015년엔 문병란 시인이 마스타 도키코 저서의 서문을 집필해 시대를 넘는 저항 정신의 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스타 도키코の精神とこの韓国の民主化運動を戦ったこの광주の人たちの精神が本当に共通するということを改めて今日もここで確認しております。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인 올해는 마스타 도키코 작가의 탄생 120주년이자 문병란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10주년이어서 두 저항 작가를 기리는 의미가 각별합니다. 한국은 민주화를 선도한 광주에서 일본의 상징적인 민주 평화의 상징적인 그런 작가 마스타 도키코를 논하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 광주와 일본의 연구자들은 마스타 도키코 작가와 문병란 시인의 저항 정신을 기리는 연구와 교류를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목포가 음악으로 물드는 사흘간의 여정, 2025 목포 뮤직플레이가 오늘 개막합니다.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무대부터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놓쳐서는 안 될 음악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문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 음악이 되다. 목포의 정체성과 감성을 음악으로 풀어낸 대표 문화축제 2025 목포 뮤직플레이가 목포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첫날 개막식에는 이난영 김시스터즈 헌정 공연과 함께 남진, 김필, 소양, 두 번째 달 등이 출연하는 크로스오버 공연이 펼쳐지고 둘째 날에는 B2B, 원어스, 아이칠린 등 K-팝 스타들이 토요일 밤을 뜨겁게 달굽니다. 마지막 날은 전국 댄스 배틀과 힙합 뮤지션 자이언티, 기리보이, 딘딘의 무대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더 스트릿 싱잉 마블, 음악다방 스테이션,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등 경기장 곳곳에는 체험과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네, 대중음악의 산실인 이곳 목포에서 개최되는 2025년 목포 뮤직플레이에서는 경연, 공연은 물론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임새게 구성했습니다. 우리 시민들, 관광객 모두가 목포의 맛과 멋, 음악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주무대 공연은 무려 좌석제로 운영되며 사전 예매는 티켓링크, 현장 예매는 당일 오후 1시부터 가능합니다. 목포시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종합경기장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를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봄 기운이 넘쳐나는 목포가 음악과 춤의 열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관을 사칭해 제명 징계를 받은 민주당 당원이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캠프 인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지역의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특보로 사칭한 3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 과정에서 금품을 뜯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당원인 이 남성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비서관을 사칭하다 그제 제명을 당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주정차 금지 구간을 잘못 안내해 수백만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이 주정차 금지 구간을 홀짝 주정차 구간으로 부정확하게 안내하면서 최근 2년간 74건 29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잘못 부과된 부분을 확인해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과태료 부과 건수에는 불법 주정차와 함께 불법 구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 적발 건수도 포함돼 환급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학령 인구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고령화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 시대를 맞아 교육 정책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전라남도 교육청은 5가지 제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안준호 기자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리모델링이 한창인 전남 미래국제고등학교입니다. 강진의 한 폐교를 개조해 외국인 유학생 등 9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동네 마당 지금 한 집에서 노인밖에 안 사니까 좀 사람 산 것 같고 소리가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이주 배경 학생도 함께 선발해 전기와 기계, 건축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향후에 직업 교육을 통해서 전남의 산업체에 취업하고 또 정주하고 함으로써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인구 소멸 위기를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 같은 국제직업고등학교를 전국적으로 넓힐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세계 교육 기술을 연결하고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도 개선하자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역 간 교육 환경 격차를 줄이고 학생 교육 수당 등 교육 기본권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공립 중고등학교 가운데 6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전남에서만 50%를 넘어섰고 과목별로 배치된 교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도 과목에 맞는 적정 교사를 배치하고 지역 맞춤형 양성 제도의 개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전환 시대이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입시 경쟁을 막을 입시 제도의 개선과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재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졸속 추진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농촌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어제 보도해드렸었죠. 준비할 시간이 빠듯한 지자체들의 사정을 뻔히 알았을 텐데도 농림부는 왜 그토록 농촌협약 공모를 서둘러서 진행했을까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앙부처 간 예산 챙기기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 협약이 시행된 건 지난 2020년부터입니다. 공모를 통해 시군을 선정한 뒤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4년간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모아 농촌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시군에 내렸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관련법에 맞춰 농촌 공간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공모가 가능해진 겁니다. 5개 시범 시군마저 10년짜리 기본계획만 겨우 끝낼 정도로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도 농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시군의 기본계획을 실행할 5년짜리 시행계획까지 만들어 제출하라며 공모를 강행했습니다.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농촌협약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군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협약을 1, 2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시군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하면서 농촌협약 선정 시군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유사한 농촌 활성화 사업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농촌을 어떻게든 위해서 기재부한테 이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큰 돈들이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과연 됐을까라고 하는 농림부에서 많이 서툴렀어요. 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몰라 우리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많이 버거웠죠. 좀 처음 시작할 때 기준 자체도 막 애매하게 흔들려서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아직도 뭐 정확히 정립을 안 된 상태예요. 농촌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시행계획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1년 동안 보완 작업을 거친 뒤 예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고 전도환 씨의 고향 경남 합천에 세워진 일회공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현장 서명에 수천 명의 광주 시민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현장 서명 결과 광주 시민 등 4,420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과 본부는 서명운동을 통해 일회공원 명칭을 변경하고 전 씨와 함께 내란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 기념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광주 전남에서는 3집 가운데 1집 이상이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광주는 36.5%, 전남은 37.1%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광주 동구는 1인 가구가 43.6%였고 곡성구는 44.9%에 달했습니다. 또 연령대별 1인 가구는 광주의 경우 20대 이하, 전남은 70대 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 덕진공원에는 전북 출신으로 우리나라 법조인들의 표상으로 추앙받으며 법조 삼성으로 불리는 인물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 동상들이 2달간 부직포를 뒤집어 쓴 채 주차장 구석에 야적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한 주차장 부지.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형상을 가진 조형물 3개가 공사용 부직포로 덮여 있습니다. 천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듯 위부터 아래까지 끈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조각을 파는 데인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제일 처음 여기 들어올 때 조각상을 파는 건가 이제 그렇게.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데다 인도 바로 옆에 있어 심야 시간대는 공포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 꼭 이렇게 사람이 하윤 이렇게 서 있는 게 무섭지요. 이 물건의 정체는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를 비롯해 서울고검장 화강 최태규, 전주지법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바오로 김홍섭을 기념하는 법조 삼성 동상입니다. 원래라면 주춧돌 위에 동상이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는 모든 부품들이 다 분리된 채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전주 덕진공원에 자리 잡은 이후 신임 법조계 인사들이 꼭 들렀던 법조 삼성 동상들이 왜 주차장에 있을까? 그 배경에는 전주시가 추진 중인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 2월부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당초 논란을 빚었던 나무 정리뿐 아니라 동상들도 애꿎게 자리를 옮기게 된 겁니다. 전주시는 기존에 있던 동상 19개 중 4개만을 남겨두고 법조 삼성 동상 등은 오는 8월까지 옮길 계획입니다. 삼성 그분들에 대한 정신을 깃들여서 법원에서 제일 근접한 완성공원에 인접한 곳에 저희가 공원에다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부지는 준비도 안 한 채 전주시가 이전만 서두른 탓에 부직포를 뒤집어 쓴 채 2달여간 야적될 처지인 법조 삼성.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 신뢰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법조 삼성이 더 조명받아야 할 시점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광주 전남 여성작가회의 41번째 정기전시회가 광주 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그리움 그리고 설레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광주와 목포, 여수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작가 30명이 참여해 서양화와 한국화, 조소 등 개성 있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1982년 출범한 광주 전남 여성작가회는 매년 정기 전시회를 개최해 원로부터 신진까지 세대를 넘는 예술적 성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순군과 전남지방우정청이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협약식을 열고 온라인 유통 활성화와 화순팜, 우체국 쇼핑몰 등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촉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록관이 제작한 단편 영화 5월이 올해 5.18 영화제 대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영화 5월은 약 20분 분량으로 3차원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세대 간 기억을 섬세하게 풀어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5월은 기록관 3층 영상실에서 수시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면서 후텁지근함이 감도는 요즘이었죠. 오늘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가득한 모습입니다.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연일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나타나면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관측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도 23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한결 쾌적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늦은 밤부터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5mm 미만의 비가 지날 수 있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아침 기온 2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선선한 출근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무안과 영암에서 21도에 그치겠고요.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4도, 여수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에서 최고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기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